결코 밝혀져서는 안 될 진실들이 있다. 수세기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들이 이제 우리 앞에 드러나기 시작한다. 세상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징조들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오래된 예언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으며 역사의 시계는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인류를 되돌릴 수 없는 지점으로 밀어붙이는 듯 가속화되고 있다. 전설처럼 들리던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지금 더 이상 이를 우연이라 말할 수는 없다. 이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상황 속에서 한 이름이 압도적인 힘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아비그야 아난드. 어릴 적부터 놀라운 예측으로 주목을 받은 인도 청년. 그의 말은 마치 어떤 위대한 존재로부터 전해진 선고처럼 들린다. 그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할 때마다 세상의 징후들은 마치 그의 말을 확인하려는 듯 움직인다. 누군가는 조롱하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의심은 두려움으로 바뀌어간다. 그의 예언이 주는 충격은 단순히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현실이 그의 말에 맞춰 움직이는 듯한 데 있다. 그리고 그의 경고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킨다. 어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이 오늘은 이미 눈에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 붕괴, 한국의 정치적 움직임, 일본의 불안 정성, 이 모든 것은 뉴스에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그의 분석 속에 존재했다. 아비그야의 젊음은 그가 밝히는 예언의 무게와 대조를 이룬다. 마치 이 시대를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다가오는 폭풍을 알리는 사명을 지닌 존재처럼 느껴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기반으로 그를 설명하려 하고 어떤 이들은 단지 행운이라 말하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의 말과 현실의 일치가 계속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공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그의 말을 귀담아 듣는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다. 베다 점성과 고대 우주 해석을 바탕으로 한 그의 계산은 이미 학자들과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회자되고 있다. 그들이 그의 말을 전적으로 믿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단지 그들이 그의 말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아비그야는 이제 하나의 기준점, 하나의 경고의 상징이 되었다. 그에 따르면 세상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전환의 과정에 들어섰다. 중국, 한국, 미국,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결코 고립된 사건이 아니다. 그것들은 전 인류를 전례 없는 충돌로 몰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 전 지구적 연쇄 반응의 일부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은 그렇게 빠르게 퍼져나간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경고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미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징후들이 불편할 정도로 정밀하게 맞아떨어질 때 두려움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감정이 된다. 그에게 있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별들의 움직임, 자연의 순환, 정치적 변화들은 각각 독립된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우주적 기계의 표현이다. 이 신념은 그의 말에 독특한 힘을 부여한다. 그가 말할 때마다 그것은 하나의 피할 수 없는 부름처럼 역사의 행진을 알리는 목소리처럼 울려 퍼진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불안한 개념이 등장한다. 바로 우주가 외치고 있다는 것이다. 속삭임이 아니다. 미묘한 신호도 아니다. 우주가 외치고 있다는 것이다. 아비그야는 이러한 신호들이 이제는 누구라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졌다고 말한다. 세계 경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균열을 드러내고 있고 여러 지역에서 정치적 불안정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자연재해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그는 이 모든 현상을 임박한 위기의 시기를 알리는 암호로 설명한다. 세상은 이미 균형의 선을 넘어섰고 이제는 붕괴의 단계로 진입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최근의 현상을 상식적인 설명으로 해석하려 할 때 아비그야는 그것들을 더 거대한 틀 속에 배치한다. 그는 각 사건이 단순한 인간의 실수나 우연이 아닌 우주적 질서에 따른 주기 속의 한 조각임을 보여준다. 경제 위기는 인간의 오류를 넘어서 보편적 법칙의 일부이고 자연재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이미 시작된 전환기의 일부라는 것이다. 그의 논리는 단순하면서도 무섭다. 우연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는 하나의 운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불안한 점은 이러한 주장들이 현실 속에서 반복적으로 입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의 경제 붕괴를 경고하는 각종 보고서, 한국의 정치적 긴장에 대한 뉴스, 일본의 지진 경보, 모든 것이 그의 설명을 그대로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모호한 예언이 아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경고이며 그에 정확히 부합하는 현실이 존재한다. 이 반복되는 일치는 결국 의심을 두려움으로 바꾸고 만다. 그의 말을 지켜보는 대중은 그 속에서 어떤 강력한 힘을 느낀다.
그 말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상관없다. 누구나 느끼는 감정은 하나다.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으며 그는 이미 그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마치 연극이 진행 중인데 그는 이미 그 대본을 미리 읽은 사람처럼 느껴진다. 그렇기에 사람들의 시선은 그에게 고정된다. 다음 막이 열릴 때 아무도 불시에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그의 계시들이 주는 효과다. 사람들로 하여금 잠시 멈추고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곱씹게 만드는 것. 왜냐하면 이제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 눈앞의 현실을 마주한 이상 과거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힘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솟구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모든 이들의 머릿속에 맴돌게 된다. 우리는 반복되는 우연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운명의 한가운데에 있는가? 아비그야는 어떤 답도 강요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징후를 보여줄 뿐이다. 나머지는 각자의 몫이다. 아비그야 아난드는 중국의 운명에 대해 말하는데 결코 주저한 적이 없다. 그는 심지어 가장 회의적인 이들조차 소름이 돋게 할 만큼 분명하게 말해왔다. 중국이라는 초강대국은 시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그것은 외부의 공격도 전통적인 전쟁의 결과도 아니다. 내부 구조 자체가 붕괴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 과정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며 인류의 역사가 반복해온 하나의 주기라고 말한다. 아비그야의 시각에서 보면 중국은 이제 세계 지정학의 판도를 영원히 바꿔놓을 분열의 문턱에 서 있다. 경제 위기, 사회적 긴장, 지역 간 격차, 그리고 갈수록 압박받는 중앙정부, 이 모든 것이 그에 따르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과정의 일부다. 제국은 단 한 번의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갈라지고 금이 간 성벽처럼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조금씩 해체될 것이다. 그는 이 과정이 단순한 시위나 경제 불안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 다가올 것은 완전한 분열이다. 중국은 하나의 힘으로 존재하던 국가에서 벗어나 다수의 정치 세력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충격적인 운명이지만 그가 보기에는 피할 수 없는 길이다. 그는 말한다. 역사는 이미 충분한 단서를 남겨두었다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지 인류의 과거 속에서 되풀이되어 온 하나의 패턴이 다시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는 그 이상을 말한다. 아난드는 단순한 붕괴가 아니라 중국이 5개의 뚜렷한 지역으로 분열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점점 더 부유해지고 독립성을 키워가는 남부는 중앙 권력에서 멀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소수 민족과 역사적 갈등이 얽혀있는 서부는 자치권을 요구할 것이며 불안정성에 직면한 동북부는 스스로의 길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머지않아 하나의 중국이라는 이미지는 단지 기억으로만 남게 된다. 세계는 눈앞에서 새롭게 그려지는 정치 지도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분열의 충격은 중국의 국경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아비그야에 따르면 이는 전 아시아와 전 세계를 뒤흔드는 일련의 변화의 반가소해가 될 것이다. 중국에 의존해온 여러 국가들의 경제가 연쇄적으로 붕괴하고 글로벌 권력의 균형이 무너질 것이다. 주변 지역의 잠재된 갈등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세계는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불안정의 시대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의 설명은 은유도 비유도 없다. 중국의 분열은 가정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사실로 묘사된다. 그 초기 징후들은 이미 드러나 있으며 사건의 속도는 그가 했던 경고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시장의 하락, 억눌린 시위, 내부 위기를 알리는 경고들. 이 모든 것은 되돌릴 수 없는 하나의 과정의 단계들이다. 아비그야는 이를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부른다. 그는 중앙 구조가 권위를 상실하는 그 시점이 오면 분열의 속도는 매우 빠르며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 시점은 그의 말에 따르면 이미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발생하는 순간 이미 늦는다. 톱니바퀴는 돌아가기 시작했으며 아무도 그것을 멈출 수 없다. 이 예언이 주는 무게는 단순한 추측이나 억측이 아님을 분명히 드러낸다. 그는 지역 위기, 경제 쇠퇴, 권력 투쟁을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연결시킨다. 그리고 그로 인해 드러나는 전체 그림은 하나의 제국이 세상 앞에서 해체되고 있다는 명백한 현실이다. 견고해 보였던 것이 허약함을 드러내고 영원할 것 같던 것이 결국은 덧없음을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아비그야 아난드의 예언 중 첫 번째 충격이다. 수십 년 동안 안정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강대국의 붕괴, 그것은 조용한 쇠락이 아니라
대륙을 넘어 전 세계에 충격을 줄 폭력적인 붕괴가 될 것이다. 중국의 분열로 인한 파장은 경제, 정부, 사회, 그 어떤 영역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의 분열이 불가피하다고 선언한 이후 아난드는 그의 시선을 미국으로 돌린다. 그는 미국 정치가 현재의 혼란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곧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다. 단순한 대통령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이후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설 인물이다. 아난드는 그를 두 번째 트럼프라고 묘사하며 충돌의 에너지를 계승하면서도 훨씬 더 전략적이고 계산적인 인물이라고 설명한다. 이 지도자는 정치적 지진과도 같은 충격을 가져올 것이다. 트럼프가 무력으로 기존 질서를 흔들었다면 이 후계자는 공격성과 전략을 결합해 전 세계 질서를 다시 짜려 할 것이다. 그는 냉혹하고 계산적이며 물러섬 없는 인물로 그려진다. 단순히 세계 질서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 새로이 재편하고자 할 것이다. 아난드에게 있어 트럼프 2.0은 훨씬 더 위험한 권력이다. 본능적인 대중성과 치밀한 계획력을 동시에 지닌 이 인물은 지금까지의 그 어떤 리더보다도 더 예측 불허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예언은 명확하다. 세계는 새로운 형태의 미국 지도력을 보게 될 것이다. 더욱 강경하고 더욱 급진적이며 모든 분야에서 경쟁자들을 정면으로 상대하려는 리더. 그는 트럼프가 남긴 충격의 유산을 계승할 것이며 거기에 더해 국가적 전략가로서의 사고방식과 도발자로서의 행동을 겸비하게 될 것이다. 이 조합은 세계 지정학을 한층 더 긴장감 넘치게 만들 것이며 미국은 다시금 절대적 패권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장의 중심은 아시아가 될 것이라고 아난드는 예언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예언은 다시 한번 한국과 연결된다. 아비그야 아난드는 12월 20일부터 27일 사이에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 경고한다. 그는 이 현상을 하얀 비바유라고 불렀다. 이 수수께끼 같은 표현은 그의 측근들조차 침묵하게 만들었다. 자연현상인지 영적 계시인지 혹은 하늘에서 오는 징조인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신했다. 그것은 결코 평범한 사건이 아닐 것이라고.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그 중심에 바로 한국이 있다는 점이다. 나라 전체가 충격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그 날짜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하나의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아비그야는 하늘에서 무엇이 떨어질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단 한마디의 어두운 경고를 남겼다. 그 일이 일어나면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의심의 여지는 없을 것이며 누구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하얀 비는 단순한 기상현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아난드에게 있어 그것은 상징적이면서도 동시에 실제적인 신호이다. 그는 이 사건의 영향이 단순히 물리적인 충격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사회적 차원에까지 깊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은 공포의 시기를 지나게 되겠지만 그 끝에는 변화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한다. 이 예언은 강한 불안감을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아난드는 대개 흐릿한 미래가 아닌 정확한 시기와 특정 국가를 짚었기 때문이다. 현대 세계는 모호한 예측에 익숙해져 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일주일 명확한 날짜, 단일한 대상 국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질문이 솟아오른다. 12월에 과연 무엇이 벌어질 것인가? 하지만 아난드는 완전한 답을 주지 않는다. 그는 일부 계시는 말할 수 없다고 고집한다. 그것들을 말로 옮기는 순간 운명의 흐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하얀 비라는 표현 하나만으로도 이미 수많은 추측과 두려움이 퍼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가 세부 사항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이 예언의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 한국 국민에게 있어 이 예언은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다. 국가의 심장에 울려 퍼지는 경고음이다. 그것은 고통과 충격의 순간이 될 것이지만 동시에 기회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기도 하다. 아난드는 이 충격을 통해 한국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며 세계적 영향력과 존재감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날짜가 다가올수록 세상의 긴장과 불안도 커져가고 있다. 이것이 자연재해일까? 정치적 사건일까? 아니면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떤 형이상학적 현상일까?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아비그야는 단언한다. 그 일이 일어나면 한국인이라면 모두 알아차릴 것이다. 이 계시의 무게는 단지 그것이 난해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이 확신에 찬 어조로 예고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12월은 반드시 기억될 것이다. 한국은 역사에 남을 어떤 사건을 겪게 될 것이다. 경고는 이미 주어졌다. 세상은 지금
그 순간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아비그야 아난드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의 시선이 북한으로 향했을 때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그 정권이 외부와의 충돌을 준비 중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예상치 못한 그리고 훨씬 더 충격적인 내용을 밝혀냈다. 전쟁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아난드는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한다. 북한은 지금 이미 전쟁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그 적은 다름 아닌 자신들의 권력 중심부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북한은 깊은 내부 분열로 향하고 있다. 내부 파벌 간의 충돌이 본격화되며 정권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지금껏 체제를 지탱해온 군부는 더 이상 하나의 축이 아니게 된다. 한쪽은 체제의 절대적 유지를 원하는 세력, 다른 한쪽은 수십 년간의 억압과 고립에 지친 군 지도자들이다. 이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도달하게 된다. 아비그야는 이 내전의 불씨가 민중 시위가 아닌 바로 권력 최상층부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다. 정치적 통제권을 둘러싼 싸움이 북한을 하나의 거대한 내부 전장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이 전쟁은 장기전이 되지는 않는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오랜 갈등을 견딜 수 없으며 짧고 격렬하며 잔혹한 충돌이 될 것이다. 그의 예측에 따르면 이 충돌은 몇 주 또는 길어야 몇 달 내에 결판이 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북한을 보게 될 것이다. 이 경고는 특별한 무게를 지닌다. 왜냐하면 이는 한반도를 현대사 최대의 변곡점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북한 내전은 단지 하나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한반도의 진정한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한다. 아비그야는 분명히 말한다. 북한 내부의 붕괴가 통일의 촉매가 될 것이다. 그는 이 순간을 아시아의 전환점이라 부른다. 이는 단지 한국의 변화 때문만은 아니다. 북한 체제의 붕괴는 마치 물속의 돌이 만들어낸 파장처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에게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예언은 더욱 불길하게 느껴진다. 도미노 효과는 중국의 분열에서부터 시작된다. 중국의 쇠약은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사라지게 만들고 그 틈을 타 북한 내부가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 결과로 미국은 트럼프 2.0의 지도해 태평양 지역 내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입하게 된다. 반면 러시아는 권력의 공백 속에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려 할 것이다. 일본은 이미 화산 활동과 영토 분쟁으로 긴장 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례없는 군사화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이 모든 예언은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연결된다. 한반도, 그리고 그 중심에서 이제 한국은 단지 관찰자가 아닌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주체가 되어가고 있다. 아비그야는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맞물린 혼돈의 톱니바퀴로 묘사한다. 각 요소는 서로를 밀어내며 움직이고 어느 누구도 그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중국의 붕괴, 북한의 내전, 미국의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 그리고 일본의 긴장 고조. 이 모든 것은 그가 끊을 수 없는 사슬이라 부르는 연쇄작용의 일부이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연속의 파열. 가장 소름 끼치는 점은 그에 따르면 이 사슬의 전개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다. 첫 고리가 무너지면 나머지는 급격한 속도로 무너질 것이다. 장기적인 협상이나 외교적 해결을 논할 시간조차 없이 세계는 눈앞에서 무너지는 질서를 보게 될 것이다. 매주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새로운 사건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시기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단순히 공포를 주는 것을 넘어서 세계 구조의 재편을 예고한다. 수십 년간 분단되어 있던 한국은 이제 단지 분쟁의 배경이 아니라 세계사의 중심 무대로 떠오르게 된다. 처음엔 고립된 내전처럼 보였던 북한의 혼란이 곧 국제 질서 전체를 흔드는 반가쇠가 될 것이다. 경제적 충격은 거대할 것이며 시장은 붕괴하고 정치적 동맹은 재구성되며 각국의 정부들마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수십 년이 아닌 몇 개월 안에 일어날 수 있다고 그는 경고한다. 아난드는 반복해서 강조한다. 운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단 며칠 사이에도 세상이 뒤바뀔 수 있다고. 견고해 보이던 체계는 사라지고 영원할 것 같던 구조는 붕괴할 것이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한국은 단지 소식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시작점, 세계사의 진원지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은 단순한 흥미나 예측을 넘어서 절박함과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더 이상 먼 미래의 추측이 아니다. 북한 내부의 이상 징후는 이미 시작되었고 국제뉴스는 점점 더 명확한 불안의 신호를 보도하고 있다. 압력, 내부 갈등, 극심한 폐쇄성 속에서 터져 나오는 변화의 조짐, 하루하루가 예언과 일치해가고 있다. 그리고 예언의 흐름과 현실이 일치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세상은 이미 그 사슬 위에 올라섰다. 그리고 첫 고리는 언제든 떨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 아비그야 아난드는 준비해야 할 사람은 정부만이 아니라고 경고한다. 보통 사람들 우리 모두가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번에 닥쳐올 충격은 단순한 정치적 위기에 그치지 않고 경제, 안보, 그리고 각 시민의 일상생활까지 깊숙이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점점 다가오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은 결코 먼 곳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곧 우리 삶의 일부가 될 것이다. 중국의 분열, 북한의 내전, 그리고 전 세계를 뒤흔드는 도미노 효과를 예언한 후 아난드는 더 놀라운 계시를 내놓는다. 혼돈 속에서 새로운 힘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 그 중심에는 늘 분단과 갈등의 땅으로 인식되어 온 한국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피해자가 아닌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는 한국을 하나의 부활의 심장이라 묘사한다. 폭풍이 지나간 뒤 이 나라는 리더로서의 소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 리더십은 단순히 경제나 정치의 영역이 아니다. 정신적, 문명적 차원에서 인류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 예언한다. 과감하고 놀라운 주장처럼 들리지만 그는 그것이 고통과 저항을 통해 단련된 민족의 내면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말한다. 하얀 비와 북한의 붕괴라는 충격 이후 한반도는 분단의 상징에서 통일과 재건의 상징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한반도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아비그야는 그것이 전 세계 변화를 이끌어낼 기점이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한국은 전쟁과 혼돈 속에서도 새로운 질서가 태어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며 작지만 위대한 역사와 정체성을 지닌 나라가 영적 회복과 기술적 진보를 동시에 이루는 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것을 전 인류에게 증명하게 될 것이다. 이 힘은 무력으로 억지로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견뎌내고 스스로를 변화시킨 민족의 힘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그의 말은 엄중하지만 단순히 두려움을 조장하지 않는다. 그는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몇 년 안에 다가올 현실에 대해 이야기한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세계는 고통을 통과하게 될 것이지만 그 고통의 중심에서 새로운 모델이 태어날 것이며 그 중심이 바로 한반도가 될 것이다. 그는 단언한다. 통일은 더 이상 꿈이 아니다. 그것은 이제 현실로 향하는 결정적 발걸음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비그야는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경고를 남긴다. 이 모든 것은 절대적인 운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가 본 것은 확정된 결말이 아닌 매우 높은 확률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다. 인류가 지혜롭게 행동한다면 이 혼돈은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무지와 무관심이 지배한다면 그 기회는 사라질 수도 있다. 바로 이 점이 그의 예언을 더욱 강력하게 만든다. 그것은 두려움을 향한 초대가 아니라 책임감을 향한 부름이다. 운명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지금의 선택이 새로운 시대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그의 마지막 경고는 특히 한국을 향하고 있다. 그는 이 민족이 역사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한다. 충격을 통과해 새로운 문명의 길잡이가 될 수도 있고 물러서서 운명이 맡긴 역할을 이룰 수도 있다. 그 책임은 지도자들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가슴에 달려 있다. 그는 한 나라의 힘은 집단 의식에서 나온다고 강조하며 그 의식이 충격 이후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점은 결정적이다. 왜냐하면 이 예언이 단지 정부나 엘리트가 아닌 그것을 듣는 모든 개인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미래는 단지 지켜보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아비기야의 경고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변화의 시대에는 오직 용기와 지혜를 가진 자만이 혼란을 뚫고 반대편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지금 가장 큰 시험대에 올라 있다. 12월의 충격은 끝이 아니라 나라를 세계의 중심에 세울 전환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 시기를 지나면 한국은 영적인 지도자로 새로운 세계 질서의 길잡이로 떠오를 수 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운명은 아직 열려 있다. 계시의 마지막에서 아비기야 아난드는 처음부터 강조했던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미래는 닫힌 책이 아니다. 가능성의 들판이다. 그가 보는 것은 경고들이다. 그리고 각 경고는 인류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는 이것이 쇼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것은 생존과 재생에 관한 것이다. 곧 벌어질 일은 세대에 걸쳐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침묵은 무겁게 느껴진다. 그의 말은 엄숙한 경고처럼 울리지만 동시에 하나의 초대처럼 다가온다. 각자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각 나라가 깨어나며 인류가 변화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깨닫도록 하는 초대이다. 예언은 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이다. 이제 선택은 모두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한국이 새로운 문명의 심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까? 아비기야가 예고한 충격들이 다시 태어날 세계의 신호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도 꼭 공유해주세요. 이 경고는 침묵 속에 묻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으며 당신의 목소리 또한 이 여정의 일부입니다.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쓰일지는 부분적으로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